1902년 12월 22일 한인 121명을 태우고 제물포에서 출발한 미국 상선 갤리코. 긴 항해를 거쳐 1903년 1월 13일 도착한 곳은 아름다운 지상낙원 하와이였습니다. 미국 한인 역사의 시작점이자 공식적으로 한민족 이민사의 첫 물결이 일어난 곳입니다. 대규모 노동 이민이 늘어나던 시기 한인 이민자들은 오로지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낯선 땅을 밟아야 했습니다. 온종일 땡볕 아래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열악한 환경을 버티며 고단한 삶 속에서도 1세대 한인들이 사수한 건 바로 김치였습니다. 미국에서의 김치의 역사는 처음에 1900년대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의 이주민들이 처음에 그 김치를 그런 안 좋은 그 열악한 환경 하에서 곡을 그리는 마음에서부터 그들이 그냥 제대로 된 김치의 그 원부 재료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치를 담궈 먹는 그런 식품에서부터 시작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전혀 다른 기후와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김치를 만들어 먹으며 정체성을 지켜온 하와이 한인 선조들. 그렇게 시작된 한인 미국 이민사는 올해로 꼭 120년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에 뿌리 내린 한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미국에서 이어진 김치의 역사를 살펴보려 합니다. 태평양의 낙원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휴양 관광지 하와이. 1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화산섬의 신비로운 지형부터 눈부신 바다, 광활한 대자연을 품은 곳입니다. 야자수와 함께 흰 모래로 반짝이는 해변, 그 속에 있는 사람들까지 마치 한 폭의 풍경화로 느껴질 정도인데요. 여러 개의 섬만큼이나 수없이 많은 문화와 음식, 인종, 그 속엔 우리 한인 동포도 있습니다. 120년 전인 1903년 첫 공식 이민 이후 1905년까지 하와이로 향한 한인은 무려 64차례에 걸쳐 7,4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당시 사탕수수 농장의 전체 노동자 4만 8천여 명 가운데 한인은 4,600여 명, 10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주로 도시 출신인 한인들은 농사가 익숙지 않았지만 태평양의 뙤약볕 아래에서도 꿋꿋이 농장을 일궜습니다. 아주 푸른 농장 같아서 우리나라의 보리밭처럼 로맨틱한 대로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사탕수수 강이 이렇게 굵어. 그 굵고 또 그 잎사귀가 날카로워요. 하루 10시간씩 일해 받는 돈은 단돈 70센트 남짓. 이런 척박한 환경을 버텨냈던 건 돈을 벌어 언젠가 고국에 돌아가겠노라는 굳은 다짐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상당수 한인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하와이 현지에서 가정을 꾸려야 했습니다. 이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사진 신부. 남편감의 사진 하나만 믿고 한반도에서 여성 700여 명이 하와이로 건너와 정착한 겁니다. 그렇게 첫 발을 디뎠던 한인은 이제 하와이 인구의 2%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 자리한 민속촌. 사탕수수 농장과 함께 8개 민족이 과거 살았던 집을 그대로 재현해놨습니다. 그중 한국의 집에서는 사탕수수 농부로 살던 한인의 삶을 엿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하와이 한인들이 이민 선조들이 사탕수수 밭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다른 나라 민족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았던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방에는 가마솥과 수조가 있고 장판과 침대가 한 방에 있는 낯선 구조에 적응했던 한인 선조들. 여느 민족과는 달리 한인의 집에서만 볼 수 있는 건 바로 뒤뜰의 텃밭입니다.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텃밭을 이용을 해서
한국 식자재들을 본인들이 직접 길러서 수확해서 만들어서 먹었던 모습을 저희가 재현해내고 있는 이 한국의 집의 특성입니다. 항아리가 놓인 텃밭은 우리네 뒷마당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인들은 이곳에서 직접 채소를 길러 먹거리를 자급자족하면서 김치 만들기에도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고춧가루 때문이었습니다. 그 농장 집에 뒷뜰에 이런 데 배추를 심으셨어. 그 처음에는 고춧가루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 하와이안 고추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김치를 했는데 김치 맛이 나질 않아. 배추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양배추라든지 양상치나 상추를 김치 대용으로 만들어서 먹었다고 하고요. 식자재 중에서 고춧가루가 가장 중요한 그런 재료인데 그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꼭 한국에서 만드는 그런 어떤 고추라기보다 뭐 파프리카와 같은 다른 종류의 고춧가루 대체 용품도 많이 사용했다 하고요. 낯선 기후와 풍토만큼 재료도 달랐지만 한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와이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로 김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김치와는 달리 장아찌나 샐러드처럼 고춧가루가 적어 붉은기가 없고 짠맛도 덜한 게 특징. 하와이 최초의 김치이자 한민족 역사에서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김치입니다. 동포들이 이민 생활에 적응했듯이 김치도 현지 상황에 스며든 겁니다. 현지에 맞게 그 식생활이나 어떤 그 음식 문화가 여기에 적응을 하면서 여기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 여기에서 가능한 음식들을 만들기 때문에 전통하고는 조금은 여기에 가미가 된 현지의 맛이 가미가 된 그런 맛이 더 많이 지대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릴 적에 포기 김치를 장독에 담아서 이렇게 먹었는데 하와이 이민 와서는 그런 김치를 못 먹어봤어요. 지금은 배추 김치를 이렇게 담궈 먹지만은 가끔은 담아서 김치찌개도 해 먹고 이제 갈비 이렇게 넣고 해서 찌개를 많이 해 먹습니다. 맛있어요, 양배추도. 한인들은 김치를 함께 만들고 나누며 하와이 땅에 김치의 맛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든 김치로 독립자금을 조성하는 데 쓰기도 했죠.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면서 받는 그 급여는 너무나 작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모아서 그 모아진 것을 이제 임시정부로 보내게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김치, 대구포, 또 콩장, 오이, 장아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그런 자금이 생기면은 이 할머니들의 또 부인회가 교회에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그 독립운동의 기금들을 많이 보조해 드리고 그랬죠. 그저 독립운동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시작한 김치 판매였지만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계 이주민을 중심으로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자연스레 김치 시장이 형성되면서 일반 가정에서 자급자족으로 소비하던 김치는 사업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데요. 2세들이 1.5세, 1세들이 사실은 김치를 만들어 먹는 거는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는 뭐 옛날부터 다 했지만 이걸 상업적으로 시작한 게 우리 하와이가 시작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김치 장사의 그야말로 장사, 상업화된 김치의 시작이 30년대부터 시작이 된 거고 하와이에서 이렇게 상업적으로 된 김치는 네 브랜드가, 네 상표가 아주 크게 됐었는데 1929년 다이아몬드 김치라는 이름의 조킴 김치를 시작으로 1940, 50년대에 코알라 김치, 케이아오 김치, 함스 김치가 차례로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본토에선 1960년대 들어 김치가 상업화된 것에 비하면 빠른 출발이죠. Joe Kim's kimchi started in the early 1900s. So in the 1950s, when my great-grandparents were getting a little too old to kind of run the business, they chose their son, Joseph Kim, to kind of take over and help them bring the business to the next level, to the next generation. 조킴 김치의 첫 상호는 다이아몬드 K였습니다. 사업 발생지인 칼리히밸리의 K와 한국 코리아의 K, 김씨와 김치의 K까지 모두 4개의 K를 상징하는 의미인데요. 상표 사진은 있는데 간판 사진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것만이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야말로 김치 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데 김치 역사를 볼 때는 또 그런 대로 그럴듯한 소위 말해서 유물입니다. 문화 유물. 하와이 김치 업체들은 미국 김치 산업의 시초답게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와이 출생 한국계 2세 어머니를 둔 마이크 아이리쉬 씨. 외할아버지는 사탕수수 노동자였던 한국인 이민자 1세대. 외할머니는 사진 한 장 달랑 들고 인천을 떠나온 이른바 사진 신부였습니다. 이런 마이크 씨에게 김치는 어린 시절부터 잊지 못할 음식이었습니다. I would always come home from school, take a piece of bread, put the kimchi inside the bread like a hot dog, and I would eat it. And my friends thought I was crazy until I gave it to them. And they started coming over to my house and eating it after school. So no, there's no discrimination in kimchi, only enjoyment. 부동산 업계에서 활약하던 마이크 씨가 1985년부터 하와이의 김치 사업체들을 인수하게 된 것도 이런 기억 덕분일지 모릅니다. Almost 40 years have acquired the majority of all the local kimchi companies here in Hawaii. So we have 9 kimchi companies here in Hawaii, all started by different families. 하와이 현지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4가지의 김치를 개발했습니다. We like our kimchi. We like it crispy. We like it fresh. And so I think that i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he Korean kimchis and Hawaii's kimchis. 196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는 이른바 새 이민이 늘면서 하와이 거주 한인의 숫자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당시 한국산 고춧가루의 유입이 늘면서 점차 한국식 김치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단위 이민이 활성화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치 공장에서 김치를 만들 때 로컬 고객들의 입맛을 좀 맞출 필요가 있었고, 그다음에 현지에 있는 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하와이에서 가장 큰 섬인 오아후의 와이키키. 부서지는 파도 소리,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장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여유를 즐깁니다.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이곳에서 이제는 누구든지 쉽게 김치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 각지에 한국식 반찬 가게와 김치 공장이 생겨난 덕분인데요. 인기 있는 음식점에서도 이제 김치는 일상적인 음식입니다. Especially within like the last 5 to 10 years, not only Korean culture, but especially the food has skyrocketed. You know, everybody wants to do the Korean barbecue. Everybody, for the most part, knows what banchan and kimchi is now. 김치는 그 자체로도 먹을 수 있지만 어느 요리에나 잘 어울려 재료로도 두루 쓰입니다. 하와이식으로 반찬처럼 가볍게 곁들여낸 김치는 물론 김치전, 김치찌개 등 김치가 재료로 들어간 요리 역시 인기가 많습니다. 例えばキムチチャーハンとかあとパンケーキと一緒に食べたりとかするのがするとマイルドになって、あとチーズとかと一緒に食べたりするのも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샐러드 같은 느낌? 그래서 좀 더 접근하기 쉽고 요즘에는 김치가 너무 대중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뭐 김치 먹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김치가 들어간 메뉴가 있으면은 항상 인기가 많아요. 과거와 달리 이젠 한국식 김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한인마트는 한국식 김치를 만들기 위해 직접 채소 농장을 운영할 정도입니다. 덕분에 배추김치는 물론 겉절이에 깍두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와이 이 1년 내내 기후가 한국의 여름 기후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한국 여름에 잘 자랄 수 있는 종자를 갖다가 여기서 기르고 있습니다. 풋배추, 열무, 깻잎, 그다음에 무, 또 뭐가 있나 그다음에 파, 또 쑥갓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기르고 이제 날이 좀 괜찮으면 상추도 좀 골라서 기르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그냥 배추김치 정도. 근데 지금은 뭐 큐캄버 김치 같은 거 더 선호하시고 그리고 뭐 총각김치도 좋아하시고 열무김치도 좋아하시고 나박김치도 좋아하시고 발효 음식 특유의 신맛을 꺼리고 신선함을 선호하는 현지인을 위해 매일 겉절이를 담가 판매하는 곳도 생겼습니다. 덕분에 하와이에서도 많은 사람이 김치를 쉽고 편하게 즐기는 시대가 온 거죠. Yeah, I think kimchi here is not as spicy as in Korea, and it's also not as salty. So the taste is a little bit more mild than in Korea. Most of my friends love kimchi. Flavor, the salty, the sweet of the kimchi. It's something that I think they all enjoy and ask for it. So. 낯선 땅에서 만든 김치의 맛과 모양이 서로 다르더라도 모두 한민족의 삶과 역사가 깃든 우리의 김치입니다. 다양한 채소들을 써서 그 나라에서 현지에서 이와 같은 김치를 담궈 먹는 제조법을 시행해서 궁극적으로 그 채소류에서 살아있는 유산균과 더불어서 발효 대사 산물을 먹을 수 있다면 저는 넓은 의미의 다 김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120년을 맞이한 김치의 이민사는 하와이를 넘어 미국 전역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뉴욕의 중심부, 수많은 초고층 빌딩 숲을 뽐내는 맨하튼. 유지성 씨는 유행에 민감한 이 지역에서 10년 넘게 한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김치를 대하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이제 김치를 미국 시장에 미국 식탁에다 올리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한 20여 년 동안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김치 간판을 보고 많이 들어와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김치 전문 레스토랑을 찾는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When I first had kimchi, I didn't really like it. I wasn't too used to it. But over time, I started eating it more. It's like too fatty, so I like to eat it with the kimchi because it kind of like contrasts the flavors. It's a great probiotic. It's good for the body because it's fermented and then it lowers cholesterol. The fat is part of your side dishes. As soon as you sit, you might be intimidated, but once you try it and you know why kimchi. 120년 전 한인들만 찾던 음식을 넘어 이젠 누구나 다양하게 즐기는 김치. 어느덧 미국 사회의 일부로 스며들어 다양한 문화권의 여러 인종이 즐겨 먹고 좋아하는 주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식은 현지인들에게 발효 음식, 즉 건강 음식으로 인지되고 그것이 점차 현지인들에게 그러한 인식 속에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그 김치는 많은 그 유산균을 포함하고 있어서 현지인들에게 각광받는 기호식품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We're celebrating 120 years of Koreans moving and immigrating to this country. And I believe kimchi is American. Kimchi is part of the American story. And it's not just for Korean people, but it's something that's embraced and celebrated by all walks of life, all people from all backgrounds. And it's something that happened in just one generation. 고려 시대의 문헌상 처음 등장한 동치미부터 10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김치. 켜켜이 쌓여가는 세월과 지역에 따라 모양새는 바뀌었지만 어떤 모습이든 한민족을 묶는 연결고리로 김치의 역사는 이어져 왔습니다. 120년을 맞이한 한민족 이주 역사가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가듯 지구촌 한인, 세계인 속에서 김치도 저마다의 모습으로 진화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겠죠. 김치의 역사가 곧 한민족의 역사니까요.